안녕하십니까, 교사죠 황태입니다. 오늘은 시즌2의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 이 옷이 똑같기 때문에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의는 2주 전에 좀 촬영을 했었는데 좀 촬영상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다시 찍게 되었고, 두 번째 강의가 오늘을 찍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서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16. 유명한 저자가 썼던 거고 어떤 내용일까 좀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 같이 좀 봤습니다. 여러분은 서점에 갔다 오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사셨는지 좀 모르겠고 어떤 것을 보셨는지 관심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내년에 다가올 트렌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이 강의를 보면서 이 노트에 메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생각에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이 향후에 2016년에 다가올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과 제 생각이 같은지 한번 메모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4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좀 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한번 저랑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집어냈다는 것.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모든 게 2016년 트렌드가 될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큰 트렌드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인 미디어. 여러분, 네이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이버가 요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V앱. 연예인들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이게 나타내는 V라는 것입니다. V를 통해서 많은 해외에서 많은 사람, 우리나라의 국내 팬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채팅을 나누고 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베트남에도 진출한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류 문화, 한류 콘텐츠가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1인 미디어란 연예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버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BJ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미디어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방송, 이것도 바로 1인 미디어입니다. 누구나 1인 미디어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인 미디어를 송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향후 2016년에 큰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1인 미디어에 광고를 싣는 업체들, 그런 미디어를 통한 광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2016년에 더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활성화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1인 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컨텐츠 제작 업체들입니다. 1인 미디어란 단순히 내가 1인 미디어를 생산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인 미디어, 나 혼자 이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형태, 이런 것이 바로 1인 미디어 소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2016년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회사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바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는 한국판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트렌드를 미리 공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는 B급 문화입니다. B급 문화 하면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 유치하지만 재미있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괜찮은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B급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새 1988 보고 계십니까? 1988년도 서울올림픽 열렸던 시기에 대해 우리 드라마가 지금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중에 정봉이가 눈에 갑니다. 정봉이 굉장히 웃기면서 재밌지 않나요? 그 배우가 다른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지만 그 정봉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것이 바로 B급 문화입니다. 그런 B급 문화를 점점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저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모토를 갖고 있는 것이 2016년은 저성장, 지금까지 진행했던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게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서 뜬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맛 열풍입니다. 여러분 단맛이 나는 소주, 단맛이 나는 과자, 이게 굉장히 올해 트렌드였죠. 장기 저성장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B급 문화, 바로 장기적 저성장의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B급 문화를 자극하는 것, 나에게 자극되어지는 것이 상품으로 연결된다면 아주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정봉이는 10일간 절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스팸을 먹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팸 사 먹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1988년의 스팸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겠죠. 지금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B급 문화로 다가오는 것들 2010년에 큰 트렌드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자급자족입니다. 이 책에서 자급자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급자족,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하십니까? 자급자족 하면 대부분 사 먹는 것 대신에 농식물을 키워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자급자족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급자족은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시는 대부분의 책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것이 바로 공유경제, 온 디맨드입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어플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의 소비를 아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싶어지는 형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있죠. 아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오사카의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3박 4일에 2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공유경제의 큰 특징 중 하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향후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급자족 형태,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2016년에 가장 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의 핵심적인 것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경제의 핵심, 바로 친환경입니다. 농식물도 유기농, 전기차, 태양광 대부분 다 친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태를 할 때, 어떤 소비를 할 때 그것이 좀 더 친환경적이냐, 아주 핵심적입니다. 또한 내가 소비를 하면서 그것이 기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급자족의 핵심, 공유경제의 핵심이 친환경, 그리고 이런 기부 같은 형태, 여러분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자급자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키텍키즈. 여러분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읽었습니다. 아주 제게 메리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저희가 시즌2에
타켓을 잡은 건 20, 30대 직장이 1에서 5년 차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이 5년 차 되신 분들, 제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죠. 지금은 아기를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조금 더 좋은 것, 내 아기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아키텍 퀴즈입니다. 30대에 대부분 출산을 많이 하고 있고 30대 초반에 아기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낳은 아기가 좀 더 잘 자라길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어떻게 아기를 키워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친환경도 연결이 되고 교육 사업에도 연결이 되며 수많은 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뭐 유아복 이런 걸 말하지만 그런 거는 너무 개념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을 입히느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느냐, 잘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들, 교육 사업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열풍으로 인해서 장난감 산업, 이런 것들이 이런 아키텍 퀴즈와 크게 연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 트렌드에 제가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셨습니까? 저와 공통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제 의견과 여러분들이 메모한 것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촬영해 주시는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셨나요? 제 촬영을 해주신 분은 3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유경제. 저 또한 공유경제 아마 큰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공유경제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유경제, 오늘의 이 공통적인 의견을 맞춰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자급자족에 대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자급자족은 공유경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 공유경제가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모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을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게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공유경제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을 때 공유경제에 펀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 1년차부터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이런 펀딩을 진행해 나간다면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유경제가 해당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각이 되지 못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없을 때 많이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조금씩 투자해보다면 그것이 큰 트렌드로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만족하는 재테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공유경제가 되는 것, 여기에서는 큰 빅데이터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 들었을 때 신문기사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6년, 17년, 18년 향후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지금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투자하십시오. 빅데이터가 향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거둬다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빅데이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저는 최근에 하나 본 것이 인터파크입니다. 이 책에서도
인터파크와 비슷한 예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해 왜 말씀드리냐? 인터파크는 책도 팔고 항공권도 팔고 숙박도 팔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면세점도 운영하고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빅데이터가 점점 더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항공권을 추천할 것이고 도서를 추천할 것이고 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요새 쿠팡이라는 로켓 배송으로 뜬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배달이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할 수 있느냐? 빅데이터로 내가 주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점점 활성화되고 자리 잡으면 빅데이터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공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터파크에 투자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터파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괄적으로 오늘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 어떤 것이냐? 다음 강의는 오늘 공부하는 트렌드 중에 어떤 업체를 좀 눈여겨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보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타겟 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펀딩하는 데에 대해서 3강, 4강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 4강이 끝나고 점점 진행될수록 저희가 시즌1에 했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트렌드를 알고 나서 거기서 재테크하는 방식은 시즌1에서 말했던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즌2 1강, 2강을 보신 분들은 시즌1 1강부터 5강까지를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강에서 5강까지는 주식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1강부터 5강까지만 다시 봐보시고 또 이 시즌2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방송이 나아졌는지 그것도 보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즌2 3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을 보셨다면 꼭 복습해 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습과 복습은 중요하다고. 재테크에 있어서 예습과 복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습은 못하더라도 꼭 복습을 해주십시오. 아마 학교 다녔을 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습만이 여러분들이 더블 세대로 나아가는 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 일사전투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재테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3강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안심있게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